이번에는요, 시계를 잠시 20년 전으로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 전 서울 서부 지역을 정말 공포에 떨게 했던 이른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장기 비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 진범이 20년 만에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법의 발전을 계기로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 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대조 작업을 마친 뒤 수사 범위를 사망자까지 확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전 검체가 의료기관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해 압수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DNA가 현장 증거물과 일치함에 따라 사건 발생 20년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하였으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이른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도 꽤 많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을 좀 기억에서 되살려 볼 필요도 먼저 있는 것 같거든요. 허주연 변호사님.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해 6월과 11월에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된 그 연쇄살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걸쳐서 신정동에서는 유사한 수법으로 추정되는 총 3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사건은 2005년 6월에 이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되면서 이 골목길에 유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예.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또다시 양천구의 골목길에서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유기된 이 피해자, 40대 여성 피해자였는데 첫 번째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유사한 것이 이 연쇄살인이라고 추정할 법한 근거가 뭐였냐면 유기된 장소도 비슷했고 사인도 비슷했고 시신을 유기할 때 쓴 노끈을 묶은 그 매듭이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것까지도 굉장히 비슷해서 동일범의 수행으로 추정이 됐었고 이 피해자들은 모두 한 빌딩의 지하 1층 창고로 유인당에 끌려간 뒤에 거기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신정동에서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 유인에서 납치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다세대 주택으로 끌려가서 뭔가 노끈 같은 것들을 보고 신발장에 그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것을 확인을 했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도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으로 처음에 추정이 됐었지만 일단 이번에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이 범인이 확인이 된 겁니다. 신원을 파악하고 정체는 드러났는데 구자흥 부장님, 10년 전에 이 범인은 죽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사건이 있었던 2005년 그리고 2006년 이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는 이 범죄 용의자의 DNA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용의자를 특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수사를 재개하고 이 과학기법인 DNA 분석을 광범위하게, 특히 이 사망자까지로 이 용의자의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이 사건이 벌어졌던 이 건물 빌딩의 관리인으로 이 용의자가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범행 장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가장 용의선상에 올랐을 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에 비슷한 사건으로 이 수감이 돼서 이 그 용의선상에서는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바로 특정을 못하고 이 그 수사가 좀 미제로 빠졌던 것이 아닌가. 뭐 나중에라도 이 용의자가 특정돼서 확인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초동 수사를 조금 더 꼼꼼히 했었더라면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구자흥 부장님, 추가로 질문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구체적인 범행 도구나 수법을 막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뒤늦게 보니까 그 빌딩 관리인 60대 이 10년 전에 죽은 이 범인이 180cm의 비교적 체구가 건장한 체구고 어떤 노역 작업에 능숙했다 이런 얘기도 뒤늦게 보니까 그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이는 60대였지만 이 신장 자체가 180cm 이상으로 굉장히 큰 체격이었고, 그리고 노끈을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06년 2월까지만 근무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수감 중인 이 용의자를 찾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DNA를 추적을 하고 심지어 사망자까지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DNA 대조를 한 끝에 이 용의자를 찾아내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암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20년 전에는 DNA 발견을 할 수가 없었고 15년이 지나서야 1, 2차 증거물 동일 DNA를 확인했고 올 초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김은배 팀장님,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경찰이면 당연히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모를 리도 없을 테고 저도 이 해당 사건 관심이 많아서 당시 탐사 프로그램에서 수차례 집중 보도한 때도 있었고요. 이게 보니까요. 현장 탐문만 8년을 했고 뿌린 수배 전담만 거의 10,000장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건이 났을 때 수사본부가 작성이 돼가지고 많은 형사들이 투입돼서 수사를 했었는데 알다시피 2005년도 그때에는 DNA 수사는 있었습니다만은 DNA를 검출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알다시피 2013년도에 미제 사건이 됐고 2016년, 2020년도에 국가수에서 정밀하게 DNA를 발견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1차 사건, 20대 여성 사망 사건하고 2차 사건, 40대 여성 사망 사건의 그 범인이 동일범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 뭐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DNA 범죄를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싶어가지고 약 2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중에 유력자 1,514명을 선별을 했어요. 잠시만요. 천천히 좀 하고 싶어서 예. 수배 전단도 10,000장 가까이 뿌렸지만 네. 23만 명을 조사했고 그중에 추린 것만 추렸는데도 1,500명이 특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23만 명을 확대된 거고 우리가 이제 공통분모를 찾는 게 예. 1,514명이 좀 유력하다가 봤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수사를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오직하게 했냐면은 그 중국의 동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국가끼리 데이터베이스를 공조를 안 하는데 중국에 공조를 해서 중국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DNA를 대조하자라고까지 했는데 중국인이 안 나온 거예요. 장기 미제 사건이니까 뭐 인터폴 등등해서 중국과 그렇죠. 수사 협조까지 했는데도 안 했는데도 안 나왔다. 나왔어. 그런데 이제 현재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빌딩 정도를 수사하다 보니까는 사망자를 수사하자 예. 해서 사망자 상대로 수사를 했는데 사망자의 검체가 예. 병원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에서 사망자의 검체하고 그 현장에서 발견된 DNA하고 같이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한 DNA가 나왔기 때문에 범인이 맞다 했는데 알다시피 이 범인이 201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체포를 했지만은 예. 이거 기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범인이. 10년 전에. 예,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제 사건을 피의자가 사망을 했지만은 범인은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죠. 김은배 팀장님,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팀장으로서 네네. 전 국민이 거의 다 알만한 이른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일단 특정이 됐고 정체가 드러났다. 경찰 출신으로서 감회는 어떠십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게 수사하게 되면 끝까지 범인을 찾는다는 게 중요한 건데 좀 아쉬운 점은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때 그 건물에서 사망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수사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나마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에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사를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끈질기게 수사를 해가지고 20년이 지났지만 그러게요. 실제 범인을 검거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경찰 수사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춘재 특정도 됐고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던 사건이 수년 전에 있기도 했는데 서울 서부 특히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이 빌라 일대를 정말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사건 그리고 이어서서 이른바 엽기토끼 스티커 그것까지 더 확대되면서 더더 공포에 휩싸였는데 그 사건과는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그 피의자 범인은 별개인 것도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에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을 찾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방송을 통해서 이 신정동 살인 사건이 엽기토끼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 진범으로 밝혀진 피의자는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엽기토끼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2006년 5월경이었는데 그때는 이번에 진범으로 밝혀진 피의자가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서 지금 구치소, 그럼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엽기토끼 사건의 그런 어떤 범인이 될 수는 없고 관련이 없다라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 만에 연쇄살인범을 찾긴 찾았는데 이미 10년 전에 암으로 숨졌습니다. 장기위제 사건이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그 결말을 한번 같이 만나봤습니다.